네, 지하철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 오피스 도입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어둡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목차는 주제 선정 배경부터 개선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적자에 따른 지하철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문제와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상권 약화에 따라 서울시 지하철 상가 공실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역사 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하철역 전체 공실률 및 그리고 승하차 인원 합계를 통해 제가 데이터를 파악하였을 때 코로나19 이후 지하철 승하차 인원은 점차 증가 추세이지만 공실률 회복은 정체되고 있는데요. 오히려 소폭 증가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문제 정의를 지하철역을 경유하는 단순 유동인구 증가만으로는 공실 문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지하철역을 단순 경유지가 아닌 목적지로 만드는 공간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간 활용의 출발점으로 공유 오피스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는 현실성입니다. 지금 공유 오피스는 서울 지하철역 내 도입 중에 있고 총 4개 오피스가 있습니다. 둘째, 성장성입니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7,7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지금 공유 오피스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시너지 효과입니다. 오피스 주변 활동인구 증가로 역사 주변 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책 부합성입니다. 서울시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그리고 서울시 스타트업 공간 지원 정책 등 이런 정책들을 지원하고 연계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분석 목표입니다. 저희는 첫 번째, 지하철역 내 공유 오피스 입지를 선정하고 두 번째, 이와 연계되어 활성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번째, 활용 데이터입니다. 저희는 입지 선정을 위해 총 6가지 카테고리와 변수를 선정하였는데요. 관련 논문의 설문조사를 참고하여서 3개의 변수를 선정하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변수를 보완할 수 있는 나머지 3가지 변수를 선택하였습니다. 총 접근성, 직주 근접도, 경쟁 수준, 공실 수준, 가격 매력도, 협업 가능성 6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각 개별 변수들을 파악하고자 시각화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접근성입니다. 관련 논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았던 요소 중 하나인데요. 지하철 역별 비즈니스 유동인구를 파악했는데 저희는 비즈니스 유동인구를 휴일 제외하고 오전 7시에서 오후 8시까지 승하차 인구로 정의를 했습니다. 상위 3개의 역은 잠실,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협업 가능성입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논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았던 요소 중 하나인데요. 저희는 행정동별 스타트업 수를 파악하여 이 변수를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스타트업 수는 역삼일동, 가산, 그리고 상암동이 가장 높은 3개의 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격 매력도입니다. 행정동별 환산 임대 평균을 시각화하여 저희는 상위 3개 임대료가 높은 행정동은 회현, 잠실이, 오륜동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쟁 수준입니다. 저희 공유 오피스가 다른 오피스와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동별 오피스 수를 집계를 해서 시각화해냈고요. 그래서 상위 3개로는 그러니까 오피스 수가 많은 상위 3개 행정동으로는 서교, 역삼일, 노년 이동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주 근접도입니다. 저희 공유 오피스가 얼마나 수요가 있을까를 파악하기 위함이었고요. 그리고 화곡일, 진간, 그리고 오류 이동이 상위 3개 행정동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실 수준인데요. 지하철 역사별 상가 공실률을 시각화했는데 저희는 여기서 8개 점포 이상을 가진 지하철역만 시각화하였습니다. 상위 3개 역으로 어린이 대공원역, 석계, 신분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6가지 변수들을 지하철역 기본 정보와 통합하고 정규화해서
저희는 입지 선정 점수를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내 상가가 총 7개 이상이고 공실률 20% 이상인 것을 필터링한 후에 한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10개 역을 선정하였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과 여기서부터 노년역까지 총 10개를 선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입지 선정에서 끝나지 않고 활성화 아이디어까지 마련하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이 입지 선정 데이터를 가지고 주성분 분석을 수행한 후에 시각화해서 저희가 앞서 10개 역을 선정했던 공유 오피스를 3개 그룹으로 세그먼테이션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들에 대한 의미를 도출하고 맞춤형 활성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습니다. 첫 번째 그룹 같은 경우에는 건대 입구역 공동역인데 이 그룹은 유동인구가 많은 접근 편리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아이디어로는 팀 회의 공간을 마련하는 특화형, 회의 공간 특화형 활성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고요. 두 번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숭실대 입구나 태릉 입구역 같은 경우인데 근로소득자가 많은 것을 파악하고 이기는 직주 근접형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무 인프라를 지원하는 활성화 아이디어를 제안해 보았고요. 세 번째 그룹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 청담 학동 노년역인데 주변 스타트업 수가 많은 네트워크형이라고 정의를 하였고 스타트업 협업이나 교류회장을 마련하는 활성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저희는 기대 효과를 사례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수동 상권 사례인데요. 폐 공장 부지에서 젊은 창업자가 들어왔고 이가 지역 상권화 활성화로 선순환되는 구조로 성수동은 지금 핫플레이스가 되었고요.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마들역 사례인데 마들역이 공유 오피스 중에 가장 이용률이 높은 공유 오피스입니다. 그래서 마들역 같은 경우에는 공유 오피스가 오픈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공실률이 하락한 추세인데 물론 저희가 이 공실률 하락과 공유 오피스 도입이 인과관계로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높은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 사례를 넣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공유 오피스 통해 1차적인 공실 해소뿐만 아니라 저희는 지하철 역내 활동 인구 증가에 따른 상권 활성화 시너지를 기대합니다. 또한 아까 저희가 공유 오피스를 출발점이라고 설명드렸는데 공유 오피스가 성공 사례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공간 대여와 연계된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까지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좀 아쉬웠던 부분을 개선 방향으로 녹여내 보았는데요. 현장을 방문해서 역 특성을 파악하고 그리고 공유 오피스를 직접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설문조사 그리고 인터뷰를 한다면 좀 정성적인 데이터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의견을 반영한 입지 선정과 활성화 아이디어가 제안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를 마치면서 사실 저희가 공유 오피스 아이디어를 추진하면서 이게 될까, 공유 오피스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장을 방문해서 공유 오피스를 찾아가서 실제로 저는 예비 고객인 것처럼 상담까지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이용객이 많고 직장인들이 많은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좀 자신감을 갖고 제가 마치 협업 담당자가 된 마음가짐으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 결과 이렇게 발표를 하는 좋은 기회까지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